눈이 뻑뻑할 때마다 인공 눈물부터 넣으시나요? 넣을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뻑뻑하고 눈이 따갑고 글씨가 흐릿해지고 그럴 때마다 눈에 손이 자꾸 가게 되죠.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공 눈물을 더 자주 넣으면 되겠지. 그런데요.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다시 뻑뻑하다면 눈물이 부족한 것만 볼 게 아니라 눈물이 빨리 마르는 생활 습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봄이 오다입니다. 오늘은 60대 이후 인공 눈물을 넣어도 눈이 금방 다시 뻑뻑하거나 아침에 눈 뜰 때 뻑뻑하고 불편한 분들이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 내용은 여러 생활 건강 자료를 바탕으로 생활 속 참고용으로 쉽게 풀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눈 통증이 심하거나 갑자기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이 심하게 충혈되거나 눈곱과 분비물이 계속 늘어나 불편하시다면 단순한 피로나 나이 변화로 넘기지 말고 안과 전문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구 건조를 아주 쉽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눈 표면에는 얇은 눈물막이 덮여 있습니다. 이 눈물막은 눈의 건강과 시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을 촉촉하게 해주고 눈 표면을 부드럽게 해주며 이물질 및 간염으로부터 보호해주고 빛이 깨끗하게 들어오도록 도와주는 보호막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그래서 눈물막이 불안정해지면 눈이 마르고 따갑고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까끌하고 글씨가 흐릿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는 단순히 눈물이 부족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충분히 만들어져도 눈 표면에서 너무 빨리 마르면 똑같이 뻑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 눈물을 넣었을 때 잠깐은 편한데 금방 다시 불편해지는 분들은 내 눈이 왜 이렇게 빨리 건조해질까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습관은 스마트폰을 볼 때 눈을 덜 깜빡이는 습관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볼 때 눈이 뻑뻑해지는 분들 많으시죠? 이때 많은 분들이 노안이 심해졌나? 시력이 더 나빠졌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안이나 시력 문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오래 볼 때는 나도 모르게 눈을 덜 깜빡이게 됩니다. 눈을 깜빡여야 눈물이 눈 표면에 골고루 퍼집니다. 그런데 스마트폰 글씨에 집중하거나 드라마 자막을 보거나 뉴스를 오래 보다 보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눈물막이 고르게 유지되지 못하고 눈이 더 빨리 마르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뻑뻑할 때는 인공 눈물을 넣는 것만큼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오래 볼 때는 잠깐 화면에서 눈을 떼고 먼 곳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떠보세요. 눈을 세게 비비는 것보다 눈을 잠시 쉬게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습관은 방 안의 건조한 공기와 바람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이 뻑뻑하거나 눈꺼풀이 무겁고 눈을 뜨자마자 인공 눈물을 찾게 되는 분들 계시죠? 이럴 때는 전날 밤 방 안 환경을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선풍기 바람이 얼굴 쪽으로 오지는 않았는지, 에어컨이나 난방 바람이 눈을 향하지는 않았는지, 방 안이 너무 건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눈은 밤새 쉬고 있는 것 같지만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거나 바람이 얼굴 쪽으로 계속 오면 아침에 눈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 여름철 에어컨, 잠들기 전 선풍기 바람은 눈 뻑뻑함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바람 방향을 얼굴에서 피하고 실내가 너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확인할 부분은 눈꺼풀 가장자리입니다. 안구 건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눈동자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눈꺼풀도 중요합니다. 눈꺼풀 가장자리에는 눈물이 너무 빨리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름 성분과 관련된 작은 샘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불편하거나 눈꺼풀 가장자리가 간질간질하거나 아침에 눈곱이 잘 끼거나 눈화장을 지운 뒤에도 눈이 따갑다면 눈꺼풀 주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여성분들은 눈화장, 클렌징, 아이크림, 선크림이 눈 주변에 닿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 가까이에 바르는 제품이 눈에 들어가거나 눈꺼풀 가장자리에 잔여물이 남거나 지우는 과정에서 눈을 세게 문지르면 눈이 더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눈 주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하고 클렌징 할 때는 세게 문지르기보다 부드럽게 닦아내는 습관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인공 눈물도 사용법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인공 눈물은 안구 건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제품이나 아무 때나 계속 많이 넣는다고 모든 뻑뻑함이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번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제품 종류나 보존제 여부, 사용 횟수에 대해 약사나 안과 의료진에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인공 눈물을 넣어도 통증, 충혈, 시야 흐림, 눈곱, 눈꺼풀 붓기가 계속된다면 단순 건조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보면 좋을까요? 첫째, 스마트폰을 볼 때는 중간중간 눈을 쉬게 해주세요. 계속 참다가 인공 눈물만 넣기보다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짧게라도 만들어 보세요. 둘째, 바람이 눈으로 직접 오지 않게 해주세요. 선풍기, 에어컨, 난방 바람이 얼굴로 바로 오는지 오늘 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셋째, 눈꺼풀 가장자리를 살펴보세요. 눈곱이 자주 끼거나 눈꺼풀이 간지럽거나 화장 후 눈이 따갑다면 그냥 예민한 눈으로만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인공 눈물을 넣어도 금방 다시 뻑뻑하다면 더 넣어야 하나 보다 왜 이렇게 빨리 마를까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좋다고 해서 인공 눈물만 계속 더 넣고 불편하다고 눈을 세게 비비기보다 내 눈이 왜 금방 다시 마르는지 작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런 작은 관심이 나에게 더 편안하고 맑은 하루를 선물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매주 월요일, 목요일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항상 건강하세요.